조왕 완한홍렬은 왕비가 납치되었다는 아들의 보고를 받고 놀라움과 분노로 어쩔 줄 몰랐다. 두 부자는 각기 자신의 병사를 이끌고 수색에 나섰으며 탕조덕은 시위대를 이끌고 자객을 잡기 위해 곳곳을 수색하고 다녔다. 덕분에 조용하던 왕부는 안팎으로 난리가 났다. 완한홍렬의 연회에 참석했던 고수들은 고수들대로 황용을 뒤쫓느라고 한참 숨바꼭질 중이었다. 한편 곽정은 또다시 자신의 피를 빨겠다고 덤비는 양자홍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곽정은 방향을 분간할 새도 없이 가장 어두운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양자홍 역시 곽정의 피를 빨겠다는 일념에 전력을 다해 뒤를 쫓았다. 다행히 곽정의 경공술이 상당한 수준이고 어두운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붙잡혔을 것이다. 한참 도망가다 보니 사방의 불빛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아 어디가 어디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문득 주변을 살펴보니 가시와 날카로운 바위들로 가득했다. 왕부에 어찌 이런 가시와 바위들이 있는지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었다. 그때 갑자기 발 아래가 허전하다 싶더니 몸이 사오장 밑으로 쑥 빠졌다. 깊은 동굴로 빠진 것이다. 곽정은 떨어지는 도중 다치지 않도록 길을 모았는데 뜻밖에도 무언가 둥그런 사물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다. 자기가 뭘 밟고 넘어졌는지 손을 뻗어 만져보니 그 둥근 것들은 모두 사람의 해골이었다. 이곳은 바로 조왕부에서 사람을 죽인 다음 시체를 버리는 동굴이었다. 이때 동굴 입구에서 빨리 올라오라는 양자홍의 목소리가 들렸다. 올라가면 죽을 게 뻔한데 곽정이 자진해서 올라갈 리가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더듬으며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양자홍은 곽정이 절대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뛰어내렸다. 곽정이 두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지하도가 나타났다. 그 뒤를 쫓는 양자홍도 통로가 있음을 발견하고 바짝 추적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지만 빠른 속도로 곽정의 뒤를 쫓았다. 곽정이 좀 더 도망가다 보니 앞쪽이 휑해지면서 토실로 이어졌다. 양자홍이 금세 뒤따라와 웃으며 말했다. 이놈,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가려느냐? 그때 갑자기 왼쪽 구석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떠들어대는 것이냐? 그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곽정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양자홍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듯했다. 음산한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내 동굴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갈 수는 없다. 여자 목소리인 듯한데 무슨 큰 병이라도 앓고 있는 것처럼 숨소리가 무척 거칠고 힘들게 느껴졌다. 일단 귀신은 아닌 듯하니 다소 안심이 되었다. 곽정은 그녀의 말을 듣고 급히 대답했다. 적의 추적을 피하다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양자홍은 곽정의 말소리를 듣고 위치를 확실히 알게 되자 즉시 손을 뻗어 곽정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듣고 곽정이 급히 피하는 바람에 그만 놓치고 말았다. 양자홍이 잡으려 애를 썼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재빠른 곽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때 여자가 노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감히 여기서 사람을 잡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그러자 양자홍이 욕을 퍼부었다. 처음 여자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귀신이라도 만난 듯 놀랐지만 여자의 숨소리를 확인한 이후에는 전혀 두려움을 느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다. 애송이, 이쪽으로 도망쳐라. 곽정은 위기의 순간에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자 쪽으로 뛰어갔다. 여자는 곽정이 자기 쪽으로 달려오자 곽정의 손목을 움켜잡고 한 번에 잡아당겼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곽정은 그대로 그 힘에 이끌려 건초 더미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양자홍에게 말했다. 금나법이 제법이던데 사내관에서 오셨나? 그 말을 듣고 양자홍은 깜짝 놀랐다. 자기는 주변이 어두워서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저쪽은 자기 무공의 내력까지 파악한 것이 아닌가. 양자홍은 여자를 쉽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나는 관동 삼객 양씨요. 이놈이 내 보물을 훔쳐 달아났기에 꼭 잡아야만 하니 간섭하지 마시오. 이제 보니 삼선 양자홍이시로군. 잘 몰라서 실수로 내 동굴에 뛰어들었다 해도 용서해 줄 수 없거늘 한파의 종사로서 어찌 무림의 규칙도 모르고. 양자홍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댁은 뉘시오. 그때 여자는 매우 고통스러운 듯 억지로 신음소리를 삼켰다. 곽정의 손목을 쥐고 있던 여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곽정이 걱정되어 물었다. 무슨 병이 있으십니까? 양자홍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스스로 무공에 자신이 있던 양자홍은 신음소리를 듣고 설사 그녀의 무공이 대단하다고 해도 병이 이리 깊으니 걱정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자홍은 지체 없이 두 손을 뻗어 곽정의 가슴을 내리쳤다. 두 손이 막 곽정의 몸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손목에 강한 힘이 느껴지면서 손이 왼쪽으로 밀려났다. 양자홍은 깜짝 놀라 왼손을 돌려 반대로 곽정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여자가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치더니 양자홍의 등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양자홍은 그녀의 일장에 맞아 몇 걸음 뒤로 밀려났다. 다행히 양자홍은 내공이 대단했기 때문에 내상을 입지는 않았다. 화가 난 양자홍은 욕을 해대며 덤비라고 했다. 그러나 여자는 숨을 몰아쉴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양자홍은 그녀가 정말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용기가 났다. 그가 천천히 다가가 막 앞으로 뛰어 공격하려는 찰나 언제 다가왔는지 연편이 양자홍의 발목을 감았다. 그러나 임기응변에 능한 양자홍은 순간적으로 연편의 몸이 감긴 채 오른발로 그녀를 걷어차며 뛰어올랐다. 무림에서 알아주는 양자홍의 발차기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발이 상대방에게 닿기 직전 그는 충양혈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다. 깜짝 놀란 양자홍은 순식간에 발을 거두어들였다. 만약 혈도를 잡혔다면 다리가 마비될 뻔했다. 다행히 양자홍이 빨리 발을 거두어들여 혈도를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워낙 급히 발을 움츠리다 보니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양자홍은 그대로 손을 휘둘러 여자를 공격했다. 양자홍의 손과 맞부딪힌 여자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가워 마치 죽은 사람의 손이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었다. 그리고 숨소리로 보아 분명 몸에 병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녀에게서 전해지는 내력이 보통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느낀 양자홍은 충돌로 생긴 여파를 이용해 몸을 바깥쪽으로 몇 바퀴나 굴러 거리를 벌렸다. 그러고는 급히 동굴을 빠져나와 향설청으로 향했다. 곽정은 양자홍이 멀어지는 소리를 듣자 너무 기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자홍과 겨룬다고 지친 호흡을 가다듬고 여자가 물었다. 그자가 왜 너를 죽이려는 것이냐? 왕도장이 부상을 입어 치료할 약이 필요해 제가 왕부로 숨어드는 바람에. 곽정은 대답을 하던 중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말을 멈췄다. 여기도 조왕부 내부인데 혹시 이 여자도 완한홍열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여자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양자홍은 약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다고 알려졌는데 얼마나 효험이 뛰어난 명약을 훔쳤길래 여기까지 쫓아와 너를 죽이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훔친 것은 그저 내상을 치료하는 약일 뿐인데 저렇게 화를 내며 저를 죽이려 드는군요. 그런데 선배님께서도 어디 아프십니까? 제게 전칠, 혈갈, 웅담, 몰약 등 여러 가지 약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좀 드릴까요? 그러자 여자가 버럭 화를 냈다. 아프긴 누가 아프다는 것이냐? 누가 너더러 내게 아부하라더냐? 곽정은 무안한 나머지 급히 말끝을 흐리며 예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심하게 기침을 하자 다시 걱정이 되었다. 선배님이 걷기 불편하시면 제가 업고 이곳을 빠져나갈까요? 아니면 필요하신 걸 제가 나가서 구해올까요? 그러자 여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실력은 시원찮아 보이지만 마음씨 하나만큼은 비단결 같구나. 그러곤 자기를 업고 나가라고 했다. 곽정은 그녀를 업은 채 몸을 굽혀 천천히 통로를 걸어나갔다. 동굴 입구에 도착해 둘러보니 온 하늘에 별이 가득 떠 있었다. 동굴이 우물처럼 깊었지만 그간 몽고에서 마옥을 따라 절벽을 뛰어오르던 곽정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동굴을 빠져나오자 여자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에게 경공수를 배웠지? 어서 대답하거라. 그러면서 여자는 팔에 힘을 주어 곽정의 목을 죄었다. 깜짝 놀란 곽정은 내공을 발하여 저항했다. 그녀는 곽정의 무공을 시험해보고자 더욱 힘을 주어 죄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서서히 풀어주었다. 뜻밖인 걸 네 주제에 현문정종의 내공을 바라다니 네가 말한 부상을 입었다는 왕도장의 이름이 뭐지?
그러자 곽정이 답했다. 왕도장의 이름은 왕처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옥양자라고 부르지요. 이 말을 듣자 그녀는 놀란 듯 몸을 떨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전진파의 제자냐? 그거 참 잘 됐구나. 여자는 목소리에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왕처일과는 어떤 관계냐? 너는 왜 그를 사부나 사숙, 사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장이라고 부르지? 저는 전진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양자 마옥 도장께서 제게 호흡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전진파의 내공을 익혔다니 제법이군. 그렇다면 네 사부는 누구냐? 저에게는 총 7분의 사부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제 사부님들을 강남칠협이라 부르지요. 내 사부님은 비천편복이시고 성은 가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한 차례 심한 기침을 하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나. 맞습니다. 너는 몽고에서 왔느냐? 그때가 되어서야 곽정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이름이 양강이 맞느냐? 목소리가 더욱 음산했다. 아닙니다. 저는 곽씨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다. 거기 앉아라. 곽정은 시키는 대로 땅에 앉았다. 그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땅바닥에 놓았다. 겉에 쌓여있는 천도 아니고 종이도 아닌 것을 벗기자 눈부시게 빛나는 섬광이 예리한 비수가 드러났다. 굉장히 눈에 익은 비수였다. 집어들고 보니 칼날이 번뜩일 정도로 예리했고 손잡이에 양강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바로 곽정이 동시 진연풍을 찔러 죽일 때 쓴 그 칼이었다. 곽수천과 양철심이 구척이로부터 2자루 칼을 선물 받은 후 서로의 아이가 둘 다 남자면 의형제, 둘 다 여자면 의자매를 맺어주고 만약 각기 아들과 딸이라면 부부의 연을 맺어주기로 약속하고 그 증표로 서로 교환한 바로 그 칼이었다. 그래서 양강이라고 새겨진 비수를 곽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곽정이 비수를 바라보며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여자가 비수를 빼앗으며 소리를 쳤다. 너는 이 칼을 기억하겠지? 만약 곽정이 조금만 더 청각이 예민했더라면 그녀의 비장한 고함 소리를 듣고 무언가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곽정은 그저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만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만 사실대로 대답하고 말았다. 그래요, 어릴 때 이 칼로 아주 나쁜 사람을 한 명 죽인 적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목이 죄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곽정이 팔을 돌려 뒤로 밀쳐냈지만 즉시 손목을 붙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오른손에 힘을 빼고 미끄러지듯이 곽정의 옆에 앉아 소리를 쳤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아라. 곽정은 목이 죄어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자세히 보았다. 잠시 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백지장처럼 핏기 없는 얼굴의 그녀가 바로 동시 진연풍의 아내 매초풍임을 알고 혼비백산했다. 왼손을 내밀고 발버둥 쳐봤으나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곽정의 살을 파고들었다. 매초풍은 땅에 앉아 오른손으로 곽정의 목을 죄고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다. 10년 넘게 찾아다녀도 종적이 없던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매초풍은 남편의 혼이 지하에서 원수를 데려다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옛 추억이 하나하나 떠올라 슬픔에 젖어들었다. 매초풍은 남편과 보냈던 추억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매초풍이 눈물을 참으려 이를 악물자 저도 모르게 곽정을 붙잡고 있던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에게 잡혀있던 곽정은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던 곽정이 입을 열었다. 이봐요. 어차피 나도 살 거라고 생각지 않으니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그 말에 매초풍이 냉랭하게 말했다. 부탁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들을 성박 안고객잔에 있는 왕도장께 좀 가져다 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매초풍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정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싫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고는 오른손에 힘을 주어 곽정의 목을 죄기 시작했다. 곽정은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고 밖을 향해 밀어냈다. 마옥의 현문정종 내공을 직접 전수받았기 때문에 곽정의 내공도 만만치 않았다. 매초풍은 목을 죄기는커녕 오른손이 곽정의 힘에 밀려나자 속으로 깜짝 놀랐다.
연속해서 3번을 죄어봤지만 모두 곽정의 장력에 밀려났다. 화가 난 매초풍은 최심장으로 곽정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러나 곽정이 오른손을 들어 죽으림을 다해 매초풍의 공격을 받아냈다. 매초풍은 곽정의 손과 부딪히자 팔에 상당한 충격을 느껴 얼른 공격을 멈췄다. 사실 매초풍은 내공을 수련하다가 주화인마에 들어 하반신을 못 쓰는 상황이었다. 10여 년 전 강남 7괴에게 쫓겨 달아났던 매초풍은 며칠을 굶주리다 우연히 완안홍렬의 사신 행렬에 발견되었다. 그저 굶주린 장님쯤으로 생각했던 완안홍렬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왕부로 데려와 거뒀다. 매초풍은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며 힘없는 장님으로 지냈고 밤에는 몰래 무공을 수련했다. 어느 날 어린 완안강에게 무공 수련하는 모습을 들키게 된 매초풍은 완안강에게 구운 백골조와 최심장을 전수해주게 된다. 그러다 완안홍렬이 몽고로 가게 되었고 완안강의 부탁으로 매초풍도 그 행렬에 끼어 몽고에 따라갔다. 거기서 마옥을 만나 내공 구결을 들은 매초풍은 왕부로 돌아와 동굴을 파고 내공 수련에 매진했다. 처음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단전으로 모인 내공이 몸으로 퍼져나가지 않으면서 주화인마를 당해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것이다. 매초풍은 좀 전에 곽정의 내공을 확인하고 그가 마옥에게서 전진파의 내공을 배웠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매초풍은 곽정을 위협해서 무공 비결을 배운 다음 죽여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매초풍은 또다시 손을 돌려 곽정의 목을 조였다. 내 남편을 죽였으니 죽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러나 만약 내 말을 들으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다. 너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물어뜯어서 하나씩 하나씩 먹어주겠다. 곽정은 그녀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마옥이 니놈에게 타좌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곽정은 곧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곽정은 눈을 꼭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매초풍이 곽정의 손목을 쥔 왼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곽정은 손목이 뼛속까지 아팠지만 이미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코 굴하지 않았다. 내게서 내공을 배울 생각이라면 포기하는 게 좋을 것이오. 매초풍은 그의 강경한 모습을 보고는 손을 놓고 달래듯 말했다.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왕처일에게 약을 가져다 주어 그의 생명을 구해주겠다. 그 말을 듣자 곽정은 고민이 되었다. 그때 갑자기 왼쪽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악을 쓰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쥐새끼 같은 놈. 빨리 나오지 못할까? 곽정이 들으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후통이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이 계집년이 틀림없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테니 안심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곽정은 아직 황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곽정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 매초풍에게 말했다. 제 부탁을 하나만 더 들어주시면 내공의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매초풍이 짜증을 냈다. 무슨 부탁을 또 한다는 말이냐? 지금 제 친구가 왕부의 고수들에게 쫓기고 있으니 당신이 구해주세요. 협박으로 곽정의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걸 아는 매초풍은 하는 수 없이 승낙했다. 곽정은 크게 기뻐하며 목소리를 높여 황룡을 불렀다. 그러자 바로 옆 장미꽃 덤불 사이에서 황룡이 뛰어나왔다.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황룡은 장미꽃 덤불 속에서 곽정과 매초풍의 대화를 상당 부분 엿들었다. 황룡이 매초풍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매약화, 빨리 손을 놓아요. 매약화는 매초풍이 황약사를 사부로 모시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이기 때문에 강호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매초풍조차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약화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의 본명을 부르자 깜짝 놀랐다. 매초풍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넌 누구냐? 그러자 황룡이 답했다. 복사꽃 그림자 사이로 신검이 춤을 추고 옥퉁소 소리에 푸른 물결 일렁인다. 동해 도화도의 탄지봉, 청음동, 녹중림, 시검정을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매초풍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화도의 황사부님이 너와 어떻게 되시느냐? 황룡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직 우리 아버지를 잊지는 않았군요. 난 황룡이에요. 황룡은 매초풍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자 왼발에 힘을 주어 몸을 위로 솟구쳤다. 그러곤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고 떨어져 내리며 매초풍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것은 바로 나경신 검장 중 강성비화라는 초식이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초식을 아직 기억하고 있겠죠? 매초풍은 그녀가 공중에서 바람을 가르며 몸을 돌리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매초풍은 손을 들어 가볍게 황용의 공격을 물리쳤다. 3회. 우리 말로 하자. 황용은 땅으로 내려앉으며 손으로 곽정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 황용이 바로 도화도 도주 황약사의 외동딸이었던 것이다. 황용의 어머니는 출산이 다가오는 시기에 적들이 섬으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그녀를 낳다가 난산으로 숨졌다. 황약사가 모든 제자를 내쫓았기 때문에 섬에는 황약사와 딸 2사람, 그리고 시중드는 하인들 뿐이었다. 황약사는 동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행동이나 성격이 괴팍하고 세상의 모든 예의범절 등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딸만큼은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다 보니 황용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고집 센 성격으로 자랐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바로 구양극이 부채를 펴들고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황용은 구양극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도망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황용은 매초풍을 향해 말했다. 매사저, 아버지는 제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세요. 언니가 공을 좀 세우신다면 제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언니를 용서해달라고 하겠어요. 매초풍이 물었다. 날더러 무슨 공을 세우라는 거냐? 그러자 황용이 구양극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쁜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날 도와 저들을 물리쳐주면 아버지가 반드시 기뻐하실 거예요. 매초풍은 황용이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준다는 말을 듣자 기운이 솟았다. 그러는 사이 구양극이 4명의 첩을 데리고 가까이 다가왔다. 구양극의 첩들은 바로 곽정의 홍마를 뺏으려 했던 흰 낙타를 탄 남장 여인들이었다. 구양극은 아주 호색한으로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첩들에게 모두 무공을 가르쳤다. 결과적으로 구양극의 첩들은 첩인 동시에 제자이기도 했다. 이번에 중원으로 오면서 구양극은 총 28명의 첩을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곽정과 마주친 8명은 그들 중 일부였다. 황용은 곽정의 손을 잡고 매초풍의 뒤로 숨었다. 매초풍과 구양극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 틈에 몰래 도망갈 생각이었다. 구양극은 매초풍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구질구질한 차림으로 땅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구양극이 앞으로 다가서며 부채로 매초풍을 내리치는 동시에 뒤에 있던 4명의 첩이 매초풍의 머리 위를 지나가려고 몸을 날렸다. 그 순간 연이은 비명소리와 함께 구양극의 옷이 찢겨나갔고 부채는 두동강이 났다. 구양극이 뒤돌아보니 4명의 첩이 모두 땅바닥에 쓰러진 채 죽어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4명 다 정수리가 찍혀 피와 골수가 5개의 구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